안녕하십니까. 부전자전TV 김태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전자전TV의 신성민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개발 사업 하면은 가장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게 뭘까요?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이겠죠. 네. 우리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최근에 많이 또 재개발 중에서는 최근에 보면 뭐 신속통합 재개발이라든지 또 모아타운 이런 재개발 사업들이 많이들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사업 또한 재건축 사업들이 가장 관심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모아타운, 그다음에 신속통합기획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할까요? 가로주택 사업도 있고. 뭐 재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은 그냥 새 아파트를 짓는다 이런 거라고 흔히들 알고 계시는데요. 재개발 사업은 말 그대로 새 신축 아파트와 이런 공공주택을 짓고 주변 지역에 편의시설들 짓는 것을 재개발 사업, 전체적인 정비 사업을 하는 것들이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기존적으로 있는 정비가 되어 있는 지역에 건물만 새로 짓는 게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은 아파트 사업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고, 재개발 사업은 이런 오래된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들이 밀집된 지역을 재개발 사업이라고 흔히들 말씀들을 하죠. 그 중에 재개발 사업 안에 모아타운의 형식이라든지 시속통합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들의 재개발 사업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타 강사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려워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은 네. 자, 재개발 사업이 있으면은 이 재개발 사업에서 어디가 돈이 될지 투자 가치로 따졌을 때 어느 지역이 좋을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대부분 자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중에 이 재개발, 재건축이 있다 하면은 재개발 사업을 본다면은 실제적으로 투자로 보는 비율이 제가 봤을 때는 한 70%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는 사람들이 한 30%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렇죠. 우리 김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찬가지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뭐 투자의 목적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흔히들 뭐 10년 이후에 내가 거주까지 생각하는 젊은 친구라 해야 되나? 젊은 세대들은 10년 후에 내 집 마련하기 위한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와 거주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투자가 좀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에서 우리가 투자의 목적이 강한지 또 앞으로 거주의 목적, 내 집 마련의 목적이 강한지에 따라서 재개발 사업지를 선정할 때 좀 주의를 좀 요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서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둘 다를 모두 만족하는 지역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마포라든가 용산이라든가 아니면 성동구, 마영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지역들은 어떨까요? 마영성 지역은 투자 수익도 높을 거고, 입지적으로 우리가 또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한테 입지적으로 아주 큰 지역이 마포, 용산, 성동구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용산 같은 경우는 재개발 사업도 많이 진행되는 지역들도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제업무지구라든지 용산민족공원 또 역세권 개발, 영산역, 서울역 개발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변화 형식에 따른 가격 상승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재개발 이득도 많겠지만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가격 상승분도 많기 때문에 투자로서 아마 적합한 지역이 용산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심 있게 지켜본 지역들이 전부 다 용산 지역이 아닐까 싶고, 용산 지역의 가격이 또 많이 올랐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용산 지역에서 지금 가격대가 앞으로 변화되는 가격대에 대비한다라고 하면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없는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 지역의 변화들은 아주 크다. 그래서 마용성 중에서도 용산 지역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만 놓고 따진다면 용산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용산은 어찌됐든 간에 교통이 좋다고는 하지만 좀 불편한 게 많아요. 그렇죠. 용산이 지하철도 분리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학군 자체가 센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실제 지금 현재 거주한다면 저는 용산은 투자로서는 좋지만 지금 당장 거주로서는 그렇게 좋은 지역 조금은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오히려 용산보다는 마포 지역이라든가 성동구 그렇죠. 지역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렇죠.
우리 김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투자로서만 본다면은 용산은 정말 좋은 투자 가치가 좋은 지역이다. 이거는 저도 동의하는 거고 앞으로 미래 가치 김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업무단지가 조성이 될 거고 또 지하철도 많이 생길 거고 또 재개발이 완성이 된다면 그때 가서는 이제 학군이라든가 인프라도 많이 갖춰질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마포, 용산, 그 다음에 성동구 자체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투자 금액이라든가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마포, 용산, 성동 이 마용성을 제외한 김 대표님 생각하는 지역 한 군데만 찍어주신다면 뭐 지금 단독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저는 서대문구 지역을 아마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서대문구. 네. 서대문구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주택 공급이 적은 지역입니다. 아파트 공급이 적은 지역이고 단독 다세대 밀집 많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주택가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이런 노후주택들이 지금 개발 사업들을 많이 진행했었다가 무산되고 재진행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재개발 지역들을 유심히 본다라고 하면 재개발을 진행했다가 무산되었던 지역이 있다 재추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3호선 라인으로 도심권이라든지 강남권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또 업무지구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거주 환경으로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최근에 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서대문구 같은 경우 인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숲세권으로서의 형성되는 것도 좋다. 그래서 업무지구의 교통 그리고 숲세권 그리고 뭐 아파트 주변 지역의 환경 이런 걸 따진다라고 하면 서대문구를 좀 눈여겨본다라고 하면 저는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대문 지역은 저도 동의하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서대문은 우리 김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노후된 주택가들이 많고 특히 3호선 라인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바로 도심권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뭐 인왕산이 됐든 아니면 뭐 독립문이 됐든 저도 하나 추천을 해드린다면 네. 우리 김 대표님이 얘기한 서대문구 지역에서 조금 더 이제 3호선 라인을 타러 올라간다면은 은평구 지역은 어떤가요? 실제적으로 은평구는 이제 금평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자 GTX 들어서지 아니면 신분당선 들어서지 그리고 최근에 공공 재개발이 됐든 아니면 공공주도 재개발이 됐든 또 신속통합계획 아니면 모아타운 등 계속해서 개발이 많이 지정되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은평구 지역이다 보니까 워낙에 사람들 자체가 은평구 하면서 이게 이제 금평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은평구 지역도 이런 개발 지역으로 본다면은 조금 투자로서 좋은 지역이지 않나 싶기 때문에 은평구 지역도 저는 어떻게 보면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서쪽에서는 서대문구, 은평구가 있다면 동쪽에서는 어떤 지역이 있을까요? 동쪽에서는 지금 최근에 관심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중랑구 지역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랑구 지역이 최근에 모아타운 지정이라든지 신속통합 재개발 지정이라든지 여러 재개발들이 많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이 또 중랑구 지역도 서울 지역 내에서 보면 아파트 공급보다 단독 다세대가 훨씬 더 많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노후주택가들이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이 좀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속도감들이 빨라지고 의지들이 빠르다는 것은 결국은 속도감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재개발 추진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랑구 지역이 지금 최근에 많이 이런 공공재개발에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공공재개발뿐만 아니라 민간재개발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랑구 지역을 좀 유심히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재개발 지역에서 투자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랑구 지역. 최근에 면목동 네. 동을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면목동이 신속통합계획이나 아니면 모아타운에 지정이 두 군데씩 많이 됐죠. 얼마 전에 또 망우 3동도 모아타운에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중랑구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 중랑구 지역이 지금 최근에 신속통합 모아타운 많이 지정됐잖아요. 네. 그러면 가격대가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지금 중랑구 자체가 개발 사업들이 많이 지정되다 보니까 가격대가 지정된 지역이 가격대가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될 지역들이 아직까지 가격이 좀 낮고 그리고 중랑구 지역이 7호선 라인의 강남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전세가가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투자금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있는 지역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고 접근한다라고 하면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중랑구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중랑구 지역에서 좀 주의할 점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재개발 중랑구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 뭐 소규모 정비 사업까지 포함해서 한 15군데 이상이 정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가 순환 방식의 개발 사업에서 중랑구 전체가 개발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개발 사업들이 하고 있는 지역 외적으로 또 추가로 개발한다라고 하면 좀 속도감에서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늦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좀 주의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 들어가셔도 충분한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저도 하나 추천을 해드린다면은 왕십리는 어떤가요? 최근에 왕십리 지역은 뭐 교통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보는 거는 역세권 개발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십리 지역이 지하철 역세권 개발에 어떻게 보면은 후보지로 예전에 발표를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왕십리 지역 그리고 8월 16일 날 또 정부에서 발표하는 게 있죠. 그래서 역세권 개발을 좀 활성화하는데 중심 지역이나 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역세권 중심 지역 250m 안쪽에 있을 때는 용적률을 기존의 500%에서 700%까지 상향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역세권 개발도 조금은 눈여겨보고 재개발이 아닌 역세권 개발도 좀 눈여겨보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왕십리라든가 아니면 도심권에 인접해 있는 중구 지역 이런 지역들도 저는 좀 좋은 지역 중에 좋은 투자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광십리역 같은 경우는 같은 쿼드러플 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변 개발들이 좀 지지부진하고 아직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전 역세권 지역, 그러니까 이런 지하철 역세권 지역을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왕십리역은 이런 공덕역과 비교 그리고 강남역과 이런 타 지역의 역세권 지역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개발 사업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순위를 한번 매겨볼까요, 우리? 네. 그러면은 지금 서대문구 같은 경우라든지 중랑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초기 단계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가 뭐 우리가 흔히들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1억 미만으로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액으로도 접근해서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아니면 재개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마포, 용산, 성동 같은 경우는 투자금 자체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좀 소액으로 접근하기 힘든 지역이라고 하면 이런 서대문구라든지 중랑구 지역은 좀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거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마포구 마포 마용성이라고 하잖아요. 마용성 지역은 금액대가 보통 최소 6억에서 한 7억 전 아니면은 최근에 지정된 뭐 역세권 공공개발이라든가 시프트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로 따진다 하더라도 한 5, 6억대 이 정도는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마용성을 들어가면 좋고 그 외에 조금 적은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서대문구라든가 은평구라든가 이런 중랑구 지역 이런 지역을 들어가면 좋고 왕십리 지역도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왕십리는 말을 안 하네요. 왕십리는 지금 얘기하신 질문에 빠져 있었고 왕십리는 또 재개발 사업이라기보다는 역세권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 사업도 지금 뭐 아까 신 대표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 인센티브를 받고 개발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 중심형 역세권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의 비율을 50% 이상 만들면서 업무와 상업시설을 병행시키는 게 역세권 개발의 주 포인트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말 그대로 상업시설만 생긴다라고 하면 지금은 주거시설 50% 그러니까 아파트, 공공시설, 공동주택시설이 50%가 생기고 그만큼의 주변 지역에 상업시설과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지역으로 생기기 때문에 아마 일반 재개발 지역보다는 훨씬 더 높은 차익을 보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 역세권 개발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렇죠. 네,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재개발 사업은 말 그대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말 그대로 재개발 사업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재개발 사업을 동의율을 걷어서 재개발 진행하는데 와중에서 여러 가지 부딪힘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파트 재건축과 재개발, 주택 재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재개발 사업은 말 그대로 그 주변 지역을 전체를 헐고 아파트를 짓고 뭐 공공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들을 다시 짓는 겁니다. 도로라든지. 그러려고 하면 전체를 다 헐고 지어야 되는데 그 안에는 다세대 주택도 있을 거고 단독 주택도 있을 거고 다가구 주택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월세를 받고 있는 다가구 주택을
다가구 주택 소유자는 결국은 아파트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월세를 받는 노후에 월세를 받기를 목적으로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은 결국은 아파트를 받는다라고 하면 내가 월세 수익이 끊어지기 때문에 이게 대한 반대라든지, 그리고 단독 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지 면적이 넓습니다. 넓다 보니까 다세대 주택과 단독 주택이 똑같은 아파트 한 채를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독 주택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주택이 많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재개발 속도감이 좀 늦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재개발은 결국은 속도와의 싸움인데, 이런 재개발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요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은 이거를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남 뉴타운 1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한남 뉴타운 1구역이 이태원 거리랑 그다음에 소위 얘기하는 조금 이제 잘 사시는 분들이 저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한남 1구역이 해제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이태원 상가들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땅 대지 지분이, 대지가 큰 뭐 200평, 300평 이렇게 가지고 있는 저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제된 게 아닌가라는 썰이 있어요. 그렇죠. 상가에서 월세를 받으신 분 입장에서는 개발 사업을 해서 아파트를 받는 것보다는 또 월세를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반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시장 같은 경우는 재개발 사업에서 좀 늦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그런 월세 수익이 많은 지역들, 그러니까 주택이 아니라 월세 수익이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의 속도가 좀 늦지 않나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니면 시청자분들이 재개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그것도 하나 있다고 봐요. 권리산정 기준이. 그렇죠. 현금 청산. 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재개발 사업, 특히 뭐 공공재개발, 공공주도 재개발,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그다음에 민간 재개발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권리산정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리스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시청자분들이 권리산정 기준이 어렵다,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현금 청산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궁금해한다면 김 대표님한테 전화하면 되나요? 신 대표님한테 하셔도 됩니다. 재개발 사업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재건축 사업은